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호. 오늘은 지구본. 지구본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6번 문제를 풀 때 이 지구본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지구과학쌤이 지구본을 들고 다니니까 선생님들이 역시 지구과학쌤이 지구본 들고 다닌다고 엄청 놀리셨는데 자, 가겠습니다. 오늘 이 10강의 3점 문제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어렵게 느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딱 이 영상 하나로 좀 교통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6개의 문제들이고요. 거를 타선이 없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중요한 문제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조금 괜찮다 했던 문제들을 먼저 체크하고 가면 1번과 3번과 그리고 5번, 6번 정도. 네, 이거 4개가 6개 중에 4개 말하면서 요 정도라고 하고 있네요. 참 너무하죠? 근데 6개 중에 4문제나 다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 10강에 3점 가겠습니다. 2번과 3번. 그림 가나는 각각 서로 다른 계절에 관측한 평균 풍속 및 풍향 분포인데요. AD 해역에서는 용승이나 침강 중에 하나가 일어난다는 말은 맞추라라는 거죠. 일단 가 지역, 가 계절 먼저 보겠습니다. 가 서로 다른 계절이라 했으니까. 어쨌든 이때 보시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북반구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남반구는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해수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세요. 자, 요게 지금 최대 확대라서 이거 이상으로 확대가 안 되는데, 자,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여기는 지금 적도 기준으로 위쪽이니까 북반구고 요 아래는 남반구잖아요. 그러면 북반구는 바람 방향이 어디로? 오른쪽으로 해수가 이동하다, 남반구는 왼쪽으로 이동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바람 방향, 지금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는 바람이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오른손 들고 시계 방향 만들려면 아래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고기압성 바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기압성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북반구이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의 오른쪽으로 해수가 이동하면은 여기는 표층 해수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표층 해수에 수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수렴 지역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날까요? 모이니까 이렇게 해수면 높이가 좀 올라갈 테고, 저것만 고려할 때 그러면 더 이상 갈 데 없으니까 내려가고, 그러면은 표층 해수에 해수에 침강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밀고 내려가니까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좀 깊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B지역 볼까요? B지역 여기만 놓고 보면 사실 잘 모르겠는데, 주변을 좀 더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자료에 좀 더 넓게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바람이 이런 식으로 좀 불고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남동무역풍이죠. 남동무역풍이 불어주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편서풍이 불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반구의 편서풍. 이 상태로 남반구는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해수가 움직이니까 왼쪽 되면은 이 표층 해수가 여기서는 뭐가 되죠? 모이니까 수렴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렴하고 모이니까 더 이상 갈 데 없으면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침강. 자, 그대로 이 분위기 그대로 나자료 한번 가볼게요. 나자료도 가볼게요. 자, 나자료 같은 경우 C 먼저 보시면은 여기 남반구잖아요. 여기 북반구 적도 기준. 아래는 남반구, 북반구는 바람 방향이 어디? 오른쪽, 남반구는 어디? 왼쪽으로 해수가 이동한다. 지금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고 있는데 편서풍 때잖아요. 편서풍 때가 이렇게 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 연안에서 침강이, 연안에 해수가 모이니까 연안 침강이 일어나겠죠. 연안 침강이라는 정확한 용어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편서풍이 아니네요. 여기는 동풍이니까 아마 남동무역풍 때인가 봅니다. 아니면은 그것만으로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비슷한 위도대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남풍 계열이 불잖아요. 남동무역풍이니까 거의 비슷한 친구들 아니까 위도대가 지금 보시면 애매합니다. 사실 그렇게 특정 지을 수는 없긴 한데, 확실한 거는 바람이 이렇게 불 때 바람 방향이 왼쪽으로 해수가 이동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연안 용승이 일어날 거다. 이런 것들 체크 됐죠? 자, 그래서 사실은 문제는 10개까지 하면 다 풀려요. 볼게요. 문제. 자, A 해역은 용승, A 해역은 침강, B 해역은 침강은 이건 맞아요. 앞에가 틀렸죠. 나에서 표층 영향염의 농도는 D 해역이 높냐? D 해역은 용승 지역이죠. 용승이라는 거는 심층에 찬해수가 올라옵니다. 심층의 찬해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영향염이 좀 많은 편이고요. 또 용존 산소량도 좀 많은 편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D 해역이 높다. 정답. 적도 부근 해역에서는 수렴에 의해서 침강이, 이거는 이 자료에서 볼 수도 있지만 일단 배경지식으로도 풀 수 있죠. 적도는 우리가 적도 용승, 3가지 용승 뭐 있습니까? 첫 번째 연안 용승,
연하 침강, 그리고 두 번째 적도 용승, 세 번째 고기압성 저기압성 바람에서의 침강 용승.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적도 지역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 자료에서도 해석을 해낼 수 있는데, 적도 같은 경우는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이 불어주니까 이 북동무역풍에 계속 색깔 통일시킬게요.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이 부니까 북반구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남반구는 바람 방향의 왼쪽. 그래서 이 가운데 적도 해역 같은 경우에는 해수가 발산하죠. 표층 해수가 발산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적도 용승이 일어난다. 적도 용승. 완벽하게 이런 개념들 놓치지 않고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신 분들은 약간 아쉽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문제가 약간 웃긴 게, 서로 다른 계절에 관측했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 자료를 전혀 쓰지 않아도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게 각각 어느 계절인지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푸는 건 끝났고 두 번째 자료 해석 연습하는 건데, 자, 가자료에서 계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서 계절을 하나로 대답하는 분들도 아쉽습니다. 왜?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일 거거든. 여기랑 여기는 계절이 반대라서 북반구의 계절은 어떻고 남반구의 계절은 어떻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야, 이걸 대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대기의 초창기에서 배웠던 이 단어, 대기의 순환에서 배웠던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심플하게 우리나라 근처를 보시면 어떤 바람이 불고 있죠? 이거 뭡니까? 남동계절풍이다. 남동계절풍이 불고 있다. 이 말은 무슨 계절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현재 여름, 즉 북반구는 현재 여름.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색깔이 좀 안 보이나요? 남반구는 겨울. 반대니까 계절이. 오케이? 위에가 여름, 아래가 겨울이다. 색깔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자, 위에가 여름. 왜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남동계절풍이 불고 아래는 겨울이다. 이렇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기 쪽에서 사실 요게 막 엄청 킬러로서 등장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하면서 해류풍, 계절풍 얘기 말씀드리면서, 그 육지라는 친구는 바다에 비해서 비열이 낮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훨씬 민감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당시의 온도가 비열이 작은 육지에 담깁니다. 무슨 뜻이냐? 남동계절풍이 부는 이유는 대륙 뜨거워요? 여름에? 겁나 뜨겁지. 바다 뜨거워요? 뜨겁지. 근데 육지가 훨씬 비열이 작아서 확 더 뜨거워요. 상대적인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대륙과 육지를 봤을 때, 대륙과 바다를 봤을 때 육지 쪽이 훨씬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가 확 떠. 그러니까 여기를 채워주려고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게 남동계절풍이고, 반대로 겨울철에는 육지 쪽이 확 식어 공기가 팍 내려가는 고기압이 여기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고 내려가는 거죠. 그게 바로 북서계절풍.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절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걸 바탕으로 나자료를 보시면 이번에는 바람이 어떻죠? 대륙으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를 불어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북반구 겨울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이니까 남반구는 여름이라는 거. 사실 문제에서 등장하진, 문제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진 않지만 서로 다른 계절에 관측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완벽한 풀이다.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았고, 사실 재밌는 건 답지에서도 계절을 얘기하지 않네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계절에 관측했다라는 거, 이 말을 괜히 주지 않았을 거다. 한마디로 연계라는 거는 주어진 자료가 거의 변화하지 않고 혹은 약간의 변화를 가미한 채 선지가 바뀐 채로 등장을 하는데, 이 자료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계절인지도, 정확히 말하면 북반구 어느 계절, 남반구 어느 계절인지 따로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문제 자체도 괜찮지만은 요 자료, 계절을 찾는 요 자료, 요게 아주 중요하게 이 자료가 비슷하게 가공이 된다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틀린 분들은 약간은 웃기게 틀렸을 것 같아요. 이 해빙이란 용어 때문에. 최근 각각 약 30년 동안 매월 4월에 측정한 북극과 남부지방의 해빙의 총 비나 면적인데요. 여기서 해빙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과 다르게 썼습니다. 해빙, 여기서 말하는 해빙은 해수가 얼어서 생성된 얼음이라고 돼 있어요. 해빙을 동음이의어예요. 동음이의어. 같은 발음이지만 뜻이 다른 해빙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써왔던 거는 용해할 때 녹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을 때는 빙하가 녹는다. 이런 해빙인데, 만약에 이거를 이번 문제처럼 바다 해자를 써서 쓰면요, 바다에 있는 빙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국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딱 저는 보이는 거, 벌써부터 보이는 여러분이 실수할 만한 포인트, 출제할 만한 포인트가 뭘까요? 그치. 단위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단위가 달라서가 아니고 단위는 똑같죠. 단위는 똑같아요. 단위는 똑같은데 이 y축이 다른 겁니다. y축이 다른 거지. y축이 보시면 여기가 훨씬 더 큰 값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서 여러분이 자료 해석했을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니까 약간 대충 평균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 있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요동치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근데 포인트는 이 y축의 숫자들이 좀 더 큰 거 봐서는 사실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합쳐서 그릴 수 있죠. 뭔 얘기냐? 9까지 있으니까 이 위에 쭉 이렇게 y축을 확장해서 한 여기 마찬가지로 13이잖아요. 9 위에 13이 있겠지. 13, 14, 15 이렇게 해서 그리면은 이 그래프가 그대로 위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더 크게 떨어지는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합쳐서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크 냈던 거 딱 뭐죠? 이거 떠올릴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하신데 이미 대답 나오실 분들 있어요. 용존산소량과 용존이산탄소량의 축이 달라서 여러분이 실수하기 너무 좋다라는 거. 어디에서? 해수의 성질에서 했었습니다. 와, 여기서 요거죠. 용존기체 이 그래프. 표층에서는 산소가 맞나요? 아직도 이거 내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있는 거는 위쪽에 있는 축을 읽어야 돼요. 산소는 6 있는 거예요. 빨간색은 아래에 있는 거 있는 거예요. 42 뭐 정도 있는 거예요. 빨간색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얘를 그리면은 실제로 제 그림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죠. 샥 해가지고 샥 해서 깊이가 깊어질 때 산소는 점점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시작점이 대충 6이죠. 표층에서 한 6 정도. 근데 빨간색 보시면 제 표층이 0점 몇이 아니고 42 정도라니까. 아래축을 보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 멀리에서 42쯤 돼가지고 이산탄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점에서 CO2가 O2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아직까지 당하고 계시면 진짜 하수. 미안한 말이지만 하수예요. 그러면 안 돼. 자, 이걸 이렇게 같이 써놓고 여러분이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이제 아예 외워주셔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배경지식으로 좀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출제되고 있어서 북극 지방의 빙하가 압도적으로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지구 평균 온도 상승률이 이 정도라고 쳤을 때 북극이 상승되는 온도 상승률이 훨씬 커. 그래서 빙하가 북극해 해빙, 여기서 말하는 해빙은 이거예요. 빙하가 녹는 거. 빙하가 녹는 게 엄청나게 빨라요. 우리 예상보다 압도적으로. 지구 전체 온도 상승 자체도 우리 예상보다 너무 빠른데 그거보다도 북극해 온도 상승률은 더 빨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 상식으로 알고 계셔도 좋지 않을까. 평균 기온은 점차 낮아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빙하가 녹고 있는 거죠. 빙하가 녹고 있다. 땡. 남극지방 지표면 반사율은 2017년 4월에 컸을 거다. 17년에 남극지방이니까 요거 봐야 되고 17년 4월 같은 경우는 여기 15년 4월 같은 경우는 여기 빙하가 뭐가 더 많았죠? 아니지. 4월 물어봤으니까 4월에는 해빙, 여기서 말하는 해빙은 빙하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빙하가 적었어요. 그 말은 반사율 자체는 더 적었겠죠. 빙하가 없으니까. 답은 바로 일단 3번이 나오는데 디귿. 30년 동안 4월 극지방의 평균 해빙, 여기서 말하는 건 녹는 게 아니고 빙하 면적 말하는 거예요. 북극지방이 넓다.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워줘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북극이 좀 많이 있다. 많은 양이 있는데 얘가 또 녹는 속도도 또 엄청 빠르다라는 거를 두 개를 같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와, 3번도 참 좋은 문제. 자, 다음은 자전축 기울기가 변할 때 나타나는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를 뭔가 이렇게 알아내고 싶은 그런 실험이에요. 그거의 지역, 북반구 중위도의 겨울철 평균 기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다. 그러니까 지금 변수가 뭐냐면 내가 바꾸는 게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변해서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변해서 자연스럽게 태양의 남중고도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 영향력이 어디에 도달하는 거? 북반구 중위도의 무슨 시즌? 북반구 중위도라는 지역의 겨울 시즌에 나타나는 거의 변화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울기 변화를 통한 남중고도 변화가 있는데 이게 북반구 중위도 겨울철이라는 공간과 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실험 문제가 나오면 내가 지금 뭘 바꾸고 있는지, 그래서 뭐가 바뀌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알고 싶은 게 뭔지 얘를 잘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시험실에 어떻게 하고요? 그림과 같이 밝기 측정 장치랑 구형 전구를 설치하고 절구 전원을 켭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전구가 실제로 뭘 말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태양을 말하는 거겠죠.
태양을 말하는 거고 빛이 이렇게 밝기 센서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각도기를 활용해가지고 밝기 측정 장치 얘랑 그리고 구형 전구의 중심 중심 요거죠. 이루는 각 요게 세타가 되도록 설정을 했고요. 얘가 지금 20도로 초기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밝기 센서에 측정된 밝기를 기록을 해내고요. 그리고 이 밝기 센서에서 전구까지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한대요. 그러니까 밝기 센서는 여기죠. 그리고 전구까지는 여기죠. 그러니까 거리 유지한다는 거 요 지금 파란색 요 거리 디스턴스 D라 할게요. 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높이랑 방향을 조절해. 얘를 만약에 이제 높여주면은 이 파란색 길이는 조절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좀 당겨오겠죠 여기로. 그러니까 거리도 좀 당겨줘야 되고 이런 말인 거예요. 이 각도 이 파란색 선 길이는 일정하게 만약에 낮추면은 좀 더 앞으로 당겨와서 한 요 정도 위치에 전구를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파란색 거리 디스턴스 D는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세타를 10도씩 높여간대요. 그러면서 50도 될 때까지 점점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빛의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건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죠.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커지면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평균 기온은 낮아진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 먼저 해야겠다. 왜 그러냐? 한번 해보면 되죠. 이게 여기서 Y라는 생각이 드는 분은 이걸 한번 해보셔야지. 자, 이렇게 있고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 세팅이죠. 그래서 북반구 여름은 여기, 아니 근일점 기억 북반구 여름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말은 남반구 근일점은 여름, 북반구 겨울. 뭐라 쓴 거야? 남반구 겨울. 저희 남반구는 다시 겨울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니까 계절이. 이런 세팅인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전축 기울기를 크게 했답니다. 자전축 기울기를 크게. 그러면 얘를 더 기울여. 그러면은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겨울철이니까 여기를 봐요. 원래 자전축을 뺐으니까 겨울인데 얘가 세타가 커지면서,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다른 값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커지면서 얘가 더 뒤로 뺐으니까 겨울철의 온도는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겨울철 평균 기온은 낮아진다. 여기서 만약에 연교차까지 물어본다면은 북반구 겨울의 온도는 더 떨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름의 온도는 무조건 커지거든요. 왜? 자전축을 더 들이미니까 북반구 여름의 온도는 더 커지겠죠. 그러면 여름은 더 커졌지, 겨울은 더 내려갔지. 그러니까 연교차는 자연스럽게 더 커질 거다라는 것까지 대답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타의 의미를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전구 태양은 지우면 안 되는데, 저 태양으로부터 빛이 날아오는데 이 밝기 센서가 측정하는 거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쏴서 여기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전구 밝기 센서 이렇게 있을 때 내 밝기 센서에 정확히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만약에 전구가 정확히 이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쏘면은 밝기 센서에 들어오는 에너지량이 최대 아니겠어요? 그죠? 즉 이때가 요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정수리로 딱 쏘는 그 각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험에서 사실 요 세타는 뭐냐면 내가 서 있는 발바닥으로부터 얼마나 올라왔느냐를 90도에서 빼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파란색으로 써 있는 90도 빼기 세타가 요게 남중고도가 되는 이유죠. 태양의 남중고도. 이게 왜 태양의 남중고도냐? 내가 서 있는 지표면으로부터 전구라는 태양이 얼마나 올라왔느냐 이 각도를 재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건 우리가 알다시피 얘가 90도일 때 밝기는 최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실험 세팅에서 저게 최대가 되려면 전구가 이 위치에 있어요. 거리는 유지해야 되니까 좀 더 뒤쪽으로 빼줘야겠죠. 여긴 거리 유지해야 되니까. 여기 있을 때 여기로 내려 쬐는, 즉 세타가 이 실험에서 설정한 세타가 0일 때 사실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최대가 돼야 되거든. 왜냐? 이때 들어오는 에너지가 제일, 밝기 센서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제일 세고, 그 말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90도라는 거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세팅에서 설정한 세타는 태양의 남중고도의 세타랑 비교해서, 그러니까 말이 좀 꼬였는데 90도 빼기 세타가 태양의 남중고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설정한 세타를 90도에서 빼줘야 태양의 남중고도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기억이 태양의 남중고도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 이 세타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아니고 태양의 남중고도 오히려 90도 빼기 세타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세타가 클수록 감소. 지금 계속해서 이 세타를 키워나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처음에 20으로 설정했던 거를 50으로 설정하고 있으니까, 그 말은 90도 빼기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세타가 커지니까 90도 빼기 세타는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세타가 클수록
빛의 밝기는 감소하는 게 정답인 거죠. 그죠? 됐지? 그리고 라에서 야 이거 디귿선지 얘 때문에 사실은 제가 되게 천천히 했던 건데 라에서 세타를 증가시키는 것은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질 때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거냐. 자, 잘 보세요. 천천히 말을 바꾸면서 하셔야 돼. 지금 이게 제 기억에 얘는 아니네요. 5번부터네. 어쨌든 간에 3번인가요? 2번인가요? 3번. 답지가 굉장히 길어요. 그거를 텍스트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항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해야 되는 건데 자, 세타를 증가시키는 것은 이 말은 천천히 해봐요. 세타를 증가시키는 것은 그러면 세타를 증가시켜. 그러면 90도 빼기 세타 즉 태양의 남중고도 엄밀하게 갈게요. 지금 여기 어디라 그랬죠? 북반구 중위도의 겨울철이에요. 북반구 중위도 겨울에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어떻게 될까? 세타가 커지면 90도 빼기 세타는 작아져야 되니까 이건 줄어요. 지금 북반구 중위도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줄는 거야. 근데 지금 태양의 남중고도라는 거를 물어보면 우리는 머리에 바로 떠올라야 되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그렇지. 바로 시간에 따른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 그래프. 얘는 이게 떠오르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해왔으면 당연히 떠올라야 돼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나왔을 때 무조건 이 그래프를 우리가 다 풀었어요. 태양의 남중고도는 연간 변화하는데 가장 높은 최고 고도에 있을 때가 무슨 계절? 여름. 제일 낮은 위치에 있을 때가 겨울. 봐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앞에 문장을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치환해서 바꿔 말할 수 있죠. 라에서 세타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북반구 중위도 겨울철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줄었을 때라는 거죠. 그런 세팅이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그래프가 원래 태양은 여름철에 최대, 겨울철에 최소, 여름철에 최대, 겨울철에 최소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라고요? 북반구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이게 어떻게 됐다고? 줄었다라는 거는 평소보다 얘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 말은 자연스럽게 얘는 늘어야 됩니다. 왜요? 개념 강의 보고 오세요. 그러면서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진폭이 커지죠. 이거는 빨간색 세팅에 비해서 노란색 세팅이 어떻게 바뀐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아니죠. 지구 자전축 경사각 이게 어떻게 되는 케이스입니까? 얘가 커져야만 이 그래프가 생깁니다. 이 진폭만큼이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진폭이 커졌다라는 거는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커진 거죠. 그래서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질 때? 아니, 커질 때. 자, 답은 2번. 맞죠?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이 굉장히 많은 사고 과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 이 문제를 전, 후 두 개로 쪼개서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두 번째, 생소한 문제 세팅을 변수 조작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설명을 어떻게 상황을 어떻게 매칭해서 설명할 수 있느냐를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 이런 뭔가 처음 보는 당황스러운 선지를 쪼개서 내가 아는 말로 바꿀 수 있느냐. 네 번째,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 남중고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물어봤을 때 이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느냐. 되게 많은 것들이 녹아있는 아주 훌륭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영상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제발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 마지막 2024년 자이스토리 N21번과 실험이 굉장히 유사한 문제죠.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무슨 문제였냐? N21번 문제입니다. 로딩된 동안 저도 물 한 잔만 마시고 지금 몇 문제 풀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 역시 좀 더 속도를 내야겠네요. 어쨌든 근데 속도를 낼 때 내더라도 중요한 거를 급하게 하느라 전달을 잘못하고 싶진 않아서 로딩이 좀 느리네요. N21번이 뭐냐면 저런 식으로 그 실험하는 문제예요. 저런 식으로 실험하는 문제고 아마 보시면 이 문제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기출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문제 어디서 봤는데 했으면 그 어디서가 어딘지를 여러분이 그때그때 찾아서 메모해놓고 같이 봐야 됩니다. 이 문제 2022년 6월 평가 문제 요거 문제 다 앞에 영상에 있고요. 다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많이 틀렸어요. 이 문제도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사실 별로 어려운 거 하나 없는 문제인데 실험 세팅을 이해를 못해서 틀린 정말 어이없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멈춰놓고 푸셔도 되고요. 자, 4번 갈게요. 4번은 조금은 숨이 가벼워지는
100단위로 했을 때 에너지 출입을 봤는데 뭐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나리오 A, B를 나타내서 한 건데요. 하나는 현재 추세고 중간 추세의 어떤 저감 정책인데 당연히 이게 현재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B가 뭔가 절감했을 때겠죠. 절감한다 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오히려 줄진 않아요. 늘긴 는다. 왜?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구 온도는 지금 바로 최소 수준으로 절감한다고 해도 한마디로 야, 우리 오늘부터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전기를 이산화탄소 배출 0으로 하자라고 한다고 해도 관성이 있기 때문에 온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A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태양국사 에너지에서 오는 건데 당연히 A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이 람다 맥스가 가시광선 영역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래서 A가 더 크답니다. B의 입장에서 볼까요? B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적외선 흡수죠. 적외선 흡수기 때문에 가시광선은 거의 없고 적외선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크니까 B의 경우는 이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A에서 이산화탄소 농도의 주된 변화는 당연히 인위적 요인이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B처럼 변한다면 이렇게 조금 절감을 한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2000년에 비해서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네, 절감을 하더라도 증가합니다. 귀여운 땡이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5번. 자, 난방진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사실은 얘를 안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난방진동 설명드렸었습니다. 바로 난방진동 지수가 플러스면은 언제게요? 라니냐. 마이너스면 엘니뇨. 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번 수능 완성 문제처럼 난방진동 지수의 정의를 이렇게 줄 것 같긴 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지금 외우자고. 라니냐 난방진동 지수잖아요. 그냥 제가 어거지로 쓰는 건데 난방진동이야. 진동이 많이 일어나려면 뭔가 상황이 다이나믹해야 되잖아요. 라니냐 때 플러스. 만약에 약하다? 엘니뇨 마이너스 뭐 이렇게. 그래서 난방진동 지수의 정의가 이건데 이런 걸 여러분이 처음 보셨다고 해도 한번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배경지식으로 난방진동 지수 플러스면 라니냐고 마이너스면 엘니뇨라는 걸 아는데 얘를 몰라도 문제 푸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다. 해보겠습니다. 난방진동 관측하기 위한 관측소 A, B와 A, B 찾아야죠. 우리 알고 있죠. 150도 웨스트 여기가 뭐예요? 태평양의 중심인데 문제 풀어오신 분들은 알 테지만은 거의 서쪽으로 처박힌 이쪽이 서태평양 자료고 동태평양 자료는 약간은 넘어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엘니뇨 감시구역 C라고 해놨는데 선생님 지금 C는 요 150도 웨스트인 중심보다 서쪽에 있는 지역도 있고 동쪽에 있는 지역도 있는데 이건 동태평양 자료라고 해야 돼요? 서태평양 자료라고 해야 되면 큰일 난다고? 약간 동태평양 자료는 넘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C에서 C 언저리 요 정도에서 관측되는 데이터 값들은 동태평양 자료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관측을 뭔가를 했는데 어느 해 Y해부터 5년 동안 플러스 5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태평양 적도 부근해요. 2도에서 2도 N에서 2도 S 한마디로 어디냐면은 2도 N이면 한 요 정도죠. 2도 S면 한 요 정도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한 요 라인 딱 지금 C 해역이죠. 딱 요 정도에 걸치는 저 C 부분을 분석을 한 데이터가 여기 나오는 건데 거기서 뭘 봤죠? 동서방향 풍속 편차. 이거는 여러분이 오답률이 무조건 늘어나는 그 출제 방식입니다. 이 동서방향 풍속 편차에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축을 이 왼쪽 즉 서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설정할 수도 있고 오른쪽 즉 동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뭐가 오답률이 높을까? 그렇지. 얘가 훨씬 오답률이 높습니다. 즉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플러스로 할 때 오답률이 매우 높아져요. 왜 그럴까요? 그냥 실수입니다. 왜 이런 실수가 발생할까요? 무역풍이 주로 서쪽으로 불기 때문에 즉 무역풍은 동풍들이기 때문에 서쪽으로 불죠. 그래서 요게 뭔가 플러스일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선입견이죠.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동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설정했다면은 무역풍은 오히려 마이너스 풍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가 오답률이 높고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양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려운 거는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보자마자 저는 실수 안 하게 이렇게 써놓겠어. 이게 플러스야. 즉 동쪽으로 가는 서풍이 플러스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마이너스야. 이렇게 체크해놓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고서 이 자료를 봤더니 동서방향 풍속 편차 해놨습니다. 플러스 8. 플러스가 뭐예요?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되면은 진한색이겠구나. 자, 음수 마이너스 8. 얘네들은 이렇게 서쪽으로 불어나가면 즉 동풍이 불면은 마이너스겠구나 이렇게 써놔. 이러면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놔. 그쵸?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식인 각각 엘라 중에 하나를 찾아내야 되죠. 기역은 어때요? 좀 시기가 허여멀건하죠. 허여멀건한 건 뭐예요? 요거죠. 허여멀건한 거 굉장히 플러스 8 즉 동쪽으로 부는 바람
요 바람이 셌다는 거죠. 이거 뭐예요? 안 봐도 엘니뇨. 그쵸? 그리고 니은식이는 어때요? 좀 진하죠? 진한 건 뭐예요? 요거죠. 이런 느낌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지. 이거지. 이런 느낌의 바람이 셌다는 거죠. 뭐예요? 라니냐? 뭐가 어렵냐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남방진동지수는 기억시기. 즉, 자, 대명사가 등장하면 넣고 읽어요. 라니냐가 엘니뇨보다 작냐. 배경지식으로 사실 알고 있죠. 라니냐가 더 큰 거를. 근데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남방진동지수 뭐야? 천천히 해보세요. 자, 비해역 같은 경우는 태평양의 중심부 기압이 되는 거죠. 빼기 A의 해면이니까 A는 완전 서태평양이죠. 서태평양 기압인 거죠. 나누기 표준편차인데 얘는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에 비례하는 거죠. 요거에 비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준편차는 무조건 양수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비례관계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 편할까요? 중심부의 변화는 우리가 딱히 고려한 적이 없어요. 항상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변화를 추적했죠. 그러면 천천히 해보시라고. 만약에 남방진동지수가 플러스야. 그 말은 이 서태평양 기압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빼는 거니까 이 값이 작아져야 전체 값이 플러스로 커지겠지. 그러니까 이 말은 서태평양 기압이 서대기가 낮은 거죠. 왜 서태평양 기압이 낮을까? 서태평양의 수온이 높으니까 애들이 방방 떴겠지. 서태평양 수온이 왜 높을까? 라니냐. 그러니까 지금 남방진동지수가 플러스면 라니냐. 한 번 더. 남방진동지수가 여기에 비례하는데 얘가 음수예요. 그 말은 서태평양 기압이 어때야 돼요? 지금 빼주는 얘가 좀 커져야, 그래서 많이 빼니까 음수값이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저 값이. 그러니까 서태평양의 기압은 높았고요. 그 말은 서태평양의 온도는 낮으니까 애들이 하강기류가 생겨서 막 기압이 높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서태평양의 온도가 왜 낮을까? 따뜻한 물이 덜 가는 엘니뇨 시기니까. 그래서 엘니뇨 시기에 오히려 남방지수는 음수. 이렇게 뽑아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라니냐 시기는 당연히 양수값이 되기 때문에 크다. 나머지는 쉽습니다. C에서 저 관측 지역에서 수온약실 나타나는 시약하기 깊이는 기억시기, 대명사 넣어.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 시기보다 얕냐. 한마디로 엘니뇨 시기가 얕은지만 확인하면 되죠. 괄호 묶고 안 읽어도 되니까. 그러면은 이 자료는 무슨 자료라고요? 동태평양 자료예요. 이러면 끝났지. 자,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인데 애가 이렇게 뚠띠해지죠. 무역분 약해지니까. 그러면은 수온약실 시작하는 깊이는 더 깊어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얕다가 아니고 깊어진다. 답은 사실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야? 뭔가 잘못 풀고 있는데? 엘라. 그렇죠. 이게 L이죠. 얘가 라고.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답이. 자, 그래서 이거 작은 게 맞아요. 쏘리. 엘니뇨 시기가 작다예요. 앞에서 보고 오신 분들 좀 죄송해요. 엘니뇨 시기가 작답니다. 쏘리. 그리고 기억 시기에 다시 넣어주고 대명사를 넣으면서 반대로 넣었네요.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해수면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 한 편차. 자, 이거 앞에서 우리가 다 공부하고 오신 분들 아주 쉽습니다. 엘니뇨 때는 여기가 뚠띠해져서 저 동태평양 적도 부근, 동태평양이면 여기죠. 여기에 평소보다 수온이 높아서 구름이 막 더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잘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더 덜 들어오겠지. 음의 값이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자, 기억 선진 제가 약간 반대로 읽어버린 거 죄송합니다. 말하면서 하면 약간 이런 실수가 나는데 크게 실수한 건 아니니까. 포인트는 문제를 풀 때 꼼꼼하게 단계별로 놓치지 않고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연습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문제고요. 우리끼리 약속합시다. 남방진동지수를 설마 외워서 푸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냥 지금 한번 외워놓고 갑시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남방진동지수가 양이면 언제? 라니냐. 음이면 엘니뇨. 진동이 뭔가 많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라니냐 때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렇죠? 와, 6번. 6번. 사실 6번에 대한 한 줄 평을 제가 하자면요. 가해 자료를 오해 소지가 있게 좀 출제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라면은 조금 더 그림을 엄밀하게 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좀 못 풀었었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틀린 문제는 아니고요. 저라면 조금 더 좋게 낼 것 같다. 근데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한 문제고요. 약간의 소신 발언하면 과연 이게 교육과정 내인가라는 의문이 조금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과정 외인가도 또 애매한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 거를. 자, 왜 그러냐면요.
왜 두 가지 다 설명드릴게요. 왜 이게 교육과정 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라고 제가 좀 둘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구가 근일점 위치할 때, 근일점 위치할 때 적도에서 세차 운동을 시키는데 지구 자전축 방향이 변한다는 거죠. 태양의 한낮 고도 최대 변화. 자, 태양의 한낮 고도 최대 변화. 한낮 최대 고도 변화. 이건 결국엔 뭘 보겠다는 거죠? 태양의 남중 고도 변화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제가 이게 왜 교육과정 왜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하냐? 저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는 어디서 배웠죠? 바로 기후변화 요인에서 요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사실 얘를 구하는 식이 있어요. 이렇게 90도 빼기 위도 더하기 자전축 기울기, 엄밀히 말하면 적위라고 하는데, 얘를 사용을 하는 건 교육과정 외예요. 이 식은 G2에 등장하기 때문에 전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성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통한 이해 정도만 할 수 있는 게 교육과정 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암기할 내용이 아니고 그래프로서 이해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떤 구체적인 위도를 넣거나 자전축 기울기를 넣거나 해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는 등장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교육과정 내에서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변화시키는 건 가능해요. 근데 얘를 변화시키면서 얘까지 변화를 시키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사실 그거는 교육과정 외인 거지. 왜냐면 이 식을 쓰지 않으면 정확한 남중고도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까지의 출제는 뭐였냐면은 당연히 동일한 위도를 줘요. 주로 북반구 중위도나 남반구 중위도 한 37도쯤을 줬었죠. 그래서 얘를 고정시켜 넣기 때문에 자전축 기울기를 변화시키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오히려 지역을 적도, 즉 위도 0도로 놔버리고 자전축 기울기를 변화 안 시키는, 현재까지와 반대로 지금까지는 얘를 고정시키고 얘를 변화시키는 문제를 출제했다면 얘를 고정시키고 얘를 변화시켜버리는 문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식을 쓰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출제 경험과 약간 반대로 트위스트를 해버렸는데 교과정 왜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근데 풀이를 할 때는 또 얘를 풀려고 할 때는 그림만 그래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교육과정 내라고 또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부탁드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그림이 좀 나와 있긴 합니다. 그죠? 그렇구나. 나는 지구의 공전궤도 26일 변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죠. 세차 운동 방향 우리가 시계 방향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자전 방향은 반시계고, 그거랑 관련 없이 이 문장을 안 줘도 여러분은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에 비교해서 26일이 감소, 26일이 증가한 과거와 현재, 미래와 과거입니다. 이 그래프 해석 때문에 결국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천천히 해볼게요.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적도, 시기, 시간과 공간을 설정해 줬습니다. 자, 천천히 그려보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세팅은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근일점에선 태양 이렇게 누워있죠. 좀 크게 그릴게요. 문제의 풀이를 위해서. 물론 지구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전축이 이런 식으로, 너무 꺾었다.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북반구는 기역기역, 근일점에서 기역기역, 근일점에서 기역기역, 겨울. 그래서 북반구 겨울. 그 말은 여기 남반구 여름.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이응, 원일점에서는 여름이죠. 그래서 북반구 여름, 남반구 겨울. 그리고 이게 지금 기울어진 각도가 만약에 빨딱 서 있다면은, 제가 이 문제가 우리 그 카페에도 질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카페에 있는 요 문제를 같이 보시길 좀 부탁드리면서, 제가 여기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서 놨거든요. 여기. 자, 요 그림과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또 그리면 왠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자, 보시면 현재에는 지금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근일점이 있어서 북반구는 뺐으니까 북반구는 겨울철, 남반구는 여름철이 되는 거죠. 왜냐면 남반구 입장에서 들이밀었으니까.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어디냐면요, 이 틀어진 각도가 일단 23.5도라는 건 변함이 없는데 26 변화만 있으니까 적도 지역에서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노란색 선. 자전축의 적도는 수직하게 있죠. 그죠? 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표면이 이 적도랑 또 수직하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사람은 여기에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느끼는 남중고도, 한마디로 한낮 최대고도는, 태양의 한낮 최대고도는 이 내 발바닥으로부터 태양이 얼마나 올라왔느냐잖아요. 태양빛은 워낙 멀리 있어서 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그림을 그려서 이 지표면으로부터 태양빛이 얼마나 올라왔냐, 요 세타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럼 얘는 그냥 심플하게 작도해보시면 돼요. 제발 눈으로 보지 말고 직접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기울어진 각도가 23.5도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 요 자전축과 여기 이 원래 서 있었다면 있을 요 각도가 지금 23.5도가 틀어졌잖아요. 여기에 평행하게 요 선과 빨간색 선과 평행하게 민트색 선을 그리면 동위각이 되는 거죠. 동위각. 그래서 여기에 23.5도가 되고요. 노란색 선과 즉 지표면과 내가 서 있는 건 수직하기 때문에 여기 90도가 돼요. 그리고 또 아까 연장했던 이 빨간색 선을 연장했던 민트색과 태양빛은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23.5도고 동일한 각도를 빼주니까 여기도 23.5도. 그럼 우리가 궁금한 세타는 다시 내가 서 있는 지표면과 내가 수직하게 서 있기 때문에 90도가 돼야 돼서 여기는 66.5도가 됩니다. 얘는 그림으로써 그려줄 수 있어.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방금 이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얘는 여러분들이 다시 영상 돌려보시면서 천천히 설명했으니까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제발 그려보세요. 직접 안 그려보면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 현재 세팅에서는 현재 적도에서는 최대 고도가 66.5도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애가 세차 운동을 하죠. 세차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지구 자전축이 어떻게 되는 거죠? 4분의 1주기 후, 즉 6500년 후에는 어디로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죠. 이렇게 돈다라는 거야. 그래서 북반구는 스크린 안을 뚫고 가 남반구는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이걸 설명하려고 제가 얘를 가져왔습니다. 얘를. 자, 보세요. 지금 어떤 세팅이냐면 현재 지구 자전축은 근일점에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지구 자전축이 근일점에 있을 때 태양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금 적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이런 식으로 반시계로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한 바퀴를 돌 텐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서 있는 사람이 태양이 제일 높게 뜬 시간은 언제냐면 태양을 마주 봤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려드린 것처럼 이 상황에서 이 세타 각도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애가 하루 이렇게 도는데 제일 태양이 높게 뜬 시간은 이때라는 거지. 이 상황. 이 상황일 때 세타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구하는 걸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골 때리는 거는 애가 이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고 세차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세차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자전축이 애가 4분의 1주기 후, 즉 6500년 후면은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북반구는 뚫고 들어가고 남반구는 뚫고 나오죠. 즉 지구본이 이렇게 있는데 자전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전축이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쪽은 뚫고 들어가고 얘는 아래쪽은 튀어나와서 남반구가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더 많이 보이는 이런 세팅. 이렇게 돼 있을 때 애가 한 바퀴를 마찬가지로 돌면서 하루가 지나갈 때 가장 태양이 높게 떠 있는 때는 언제냐면 이렇게 돌아서 딱 여기 있을 때. 아까 이렇게 있을 때는 태양을 마주 볼 때 약간 이렇게 위로 서 있을 텐데 이렇게 돌아가는 순간 여기가 아니라 이 옆구리가 맞는다는 거예요. 이 옆구리에 서 있을 때 내가 정확하게 제일 높은 태양을 마주보는 쪽이 되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지금 제가 선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있을 때 제일 높은 고도에 있을 때는 보세요. 볼록한 부분 이 위쪽 보이나요? 잠깐만요. 약간 제가 지구본 수평으로 들고 있는 건데 위로 올라온 지점 여기가 맞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태양빛을 정확히 맞는 부분은 위로 올라온 볼록한 부분이 아니라 옆부분, 즉 이 그림으로 보여드릴 땐 여기가 맞는 거예요. 여기에 서 있을 때 맞기 때문에 태양빛이 90도로 정수리에 딱 맞게 됩니다. 얘를 제가 그림으로 최대한 그려드린 게 뭐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두 개를 잘 보셔야 돼. 두 개를 같이 볼게요. 다시 근일점이 겨울이야. 이렇게 서 있어. 이때 적도 지방에 있는 사람은 태양을 마주 본 이 상황일 때 태양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요게 최대 고도예요. 근데 애가 이렇게 돌아간 거를 이렇게 돌아가는 순간 태양은 옆구리에서 적도를 명확하게 딱 찍어요. 그래서 적도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는데 태양이 정확히 옆구리를 딱 찍으면서 적도 있는 사람이 태양을 마주 봤을 때 내 정수리로 햇빛이 떨어진다고.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오케이.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요. 근일점에서 지구가 겨울이에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우리는 지금 적도 있는 사람이 궁금하니까 노란색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사람이 관측을 할 건데 이때 가장 높은 고도는 언제냐면 태양을 마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야. 그러면 단면 싹 잘라서 내가 이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지표면으로부터 얼마나 태양이 올라왔느냐. 근데 골 때리는 건 6500년 후에 세타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러면은 이제 여름, 가을, 겨울, 북반구가 봄, 가을이 되죠. 이럴 때는
어쨌든 간에 태양빛이 정확히 이렇게 날아와서 적도에 딱 맞는다라는 거죠. 적도에 딱 맞을 때 내 정수리를 딱 때리는 이때.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간 시즌에서는 오히려 4분의 1주기 혹은 4분의 3주기 이때는 세차 운동을 통해서 애가 이렇게 돌아가서 뒤로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가서 앞으로 나왔을 때는 적도에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90도 머리 위에 맞기 때문에 최대 고도가 90도가 된다라는 거. 요거 참 제가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게 잘 안 되시면 또 질문 남겨주시고 종이 쳤기 때문에 슬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림을 그려보면 최대 고도 그림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타임이 여기 0을 보통 현재라고 잡잖아요. 현재 66.5도라는 최소값을 갖고 있고 그리고 90도라는 최대값을 이런 식으로 왕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 이게 뭐냐면은 적도에서 측정한 태양의 천천히 태양의 한낮 최대 고도죠. 이렇게. 근데 제가 아까 오해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건 이 그림을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안 풀렸던 이유가 보통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줬을 때 0이면은 여기가 현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라면은 여기가 사실은 65도, 66.5도가 돼야 돼요. 최소값을 가지면서. 그러려면은 지금 66.5도가 최소값인데 더 내려가는 그래프가 있다라는 게 약간은 오해 소지가 다분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았더니 영상에서 그 EBS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땐 여기를 현재라고 그냥 하고서 13,000년 후에는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사실은 저라면 이 그래프를 오해 소지가 없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을 0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현재라고 두니까 여기를 현재라고 두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오류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제 소신 발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최소 고도일 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5도가 되는 거고요. 최대 고도일 때가 바로 90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기는 13,000년이겠죠. 13,000년.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됐고. 그래서 23초 맞고요. 지구가 원질점에 위치할 때 30도S에서 밤의 길이는 밤의 길이 낮의 길이는 결국에는 계절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은 낮보다 낮이 더 길면은 여름이 되는 거고 낮이 더 짧으면은 겨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질점에 위치할 때 남반구 지금 약간 저도 뇌가 포화 상태가 돼서 현재가 더 기냐 해봅시다. 현재는 이런 세팅인데 13,000년 후랑 비교하는 거죠. 13,000년 후는 애가 세차운동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돌아갔을 거고요. 그리고 계절만 알면 되죠. 26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일점에 있을 때 남반구니까 원일점 남반구에선 지금 이렇게 되는 순간 여름이 되죠. 더 드림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남반구가 여름이 되고 현재는 원일점에서 현재는 겨울이죠. 뒤로 뺐으니까. 그래서 현재는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밤의 길이가 더 길겠죠. 됐죠? 현재는 겨울이니까 맞나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37도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6,500년 전에 지구가 근일점 위치할 때가 6,500년 후에 원일점 위치할 때 복잡하다. 자, 지금 6,500년 전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래다 그릴게요. 한 문제 더 남았네. 저거는 못 풀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자, 6,500년 전은요. 근일점 위치할 때 6,500년 전 근일점에 위치할 때는 지금 현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전이니까 이번에는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로 이렇게 돌려야 되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면은 북반구가 앞으로 나오고 남반구가 들어가죠. 이 상태로 북반구 여름 만들려면 여기 둬야 돼요. 위에 둬야 되죠. 그러니까 6,500년 전을 그려드리면 여기일 때 북반구가 여름이에요. 그죠? 이게 6,500년 전입니다. 이 상태에 근일점을 위치시키려면은 우리나라니까 북반구만 보면 되죠. 북반구 여름에서 공전해서 여기 오면은 북반구 다음 계절 가을이 되는 거죠. 가을이 되는 거고 북반구 6,500년 후도 해보겠습니다. 색깔 바꿔서 6,500년 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있던 거를 애가 시계로 돌리니까 이렇게 돌아서 북반구가 스크린으로 들어가고 남반구 스크린 밖으로 나오죠. 이 상태로 북반구 여름 만들려면 여기에요. 이번엔 아래로 놔야지 태양을 마주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북반구의 여름이고 남반구의 겨울이 되고 그래서 북반구 여름, 북반구 가을, 북반구 겨울, 북반구 봄 그래서 근일점에 위치할 때는 6,500년 후에 북반구가 봄이 되죠. 그렇죠. 봄이 되죠. 그래서 6,500년 전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여긴데 근일점 위치할 때 이때는 현재보다 이심률이 크죠. 그러니까 근일점은 더 당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겠죠. 이에 비해서 6500년 후의 원일점은 가뜩이나 원일점이라서 거리가 멀어서 에너지도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덜 들어올 텐데 심지어 이심률이 작으니까 원일점이 당겨지겠네. 근데 원일점이 당겨져도 근일점보다는 무조건 멀리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일점이라는 이름이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 6500년 전 지구가 근일점 위치할 때가 많다.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37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주로 어떤 그 관측 지역을 북이 37도 혹은 남이 37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뿔마 위도 37도 정도에 놓잖아요. 낮은 아무리 얘네들 숫자를 작게 해도 뿔마 30도 정도에 놓죠. 북반구 중위도 뭐 30도 N에서 관측한, 30도 S에서 관측한 20몇 도로 출제된 적이 아마 생각해 보시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 자연축 기울기가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23.5도 기울어져 있죠. 근데 얘가 어떻게 변할 수 있죠?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잖아. 23.5도가 현재 기울어져 있는데 얘가 작아지면 21.5도, 커지면 24.5도까지 바뀔 수 있죠. 이 말이 어떤 걸 시사하냐면 23.5도 기울어져 있을 때 적도가 있잖아요. 만약에 0도 기울어져 있다고 쳐봅시다.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적도선이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현재 21.5도부터 24.5도까지 이렇게 기울어진다라는 건 사실은 볼게요. 최대 각도로 보면 편합니다.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최대 각도인 24.5도가 기울어진 세팅이라고 해봅시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24.5도가 기울어진 세팅. 그러면은 적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 파란색 선으로부터 원래 적도로부터 또 마찬가지로 24.5도가 기울어진 채로 그려지겠죠. 뭔 얘기냐면요. 아래로 24.5도든 위로 24.5도든 즉 남반구 중위도 24.5도 S부터 24.5도 N까지의 지역에 위치하는 곳들은 지구 자연축이 변할 때 만약에 여기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적도 근처에 한 5도 정도에 북위 5도. 그럼 얘가 지구 자연축이 요동칠 때 막 중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이거 사이에 있는 총 이만큼의 면적에 있는 지구상의 지역들은 지구 자연축이 경사각이 변할 때마다 그 태양빛이 정확히 90도에 맞는 위치를 지나갔다가 다시 작아지고 또 다시 지나갔다가 작아지고 이런 식의 어떤 민감한 변화, 우리가 계산하기 힘든 지원 수준에서 계산하기 힘든 변화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싸리 문제를 출제할 때는 24.5도 S부터 24.5도 N 사이에 있는 지역을 출제하지 않고 이거보다 더 바깥쪽, 예를 들면은 30도 S라던가 예를 들면은 30도 N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을 출제함으로써 지구 자연축 기울기의 경사각이 최대가 되는 24.5도 시즌일 때도 그다지 방해받지 않는 지역들로 설정을 해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죠. 정말 많은 얘기들을 했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 모든 말들을 다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마 제 설명이 부족해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시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뿅뿅.